꽃게가 너무 많아져서 반도 국가 이탈리아는 푸른 꽃게가 유입되면서 La sacca sta diventando un deserto. 자, 방금 보셨듯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꽃게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조개 시마를라, 베네토주, 외래종, 푸른 꽃게와의 전쟁 선포라는 기사를 보면요, 사실 이탈리아가 이 조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유럽 중에서 조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1위고 전 세계로 보더라도 중국 과 한국에 이어서 3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홍합, 굴, 바지락, 특히 그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가는 그 봉골레, 그게 조개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시조개와 비슷한 종류인데, 이런 다양한 조개류들이 많이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양식장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이 푸른 꽃게, 일명 블루 크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푸른 꽃게가 정확히 표준명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스나 미디어에서 다 푸른 꽃게라고 하니까 저도 여기서는 푸른 꽃게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푸른 꽃게가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면서 번식하기 아주 최적화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지중해 쪽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 늘어난 이 개체들이 조개며 물고기며 닭침들어 먹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 이제 망하기 직전, 도산 직전에 지금 달한 그런 양식 어민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태리 정부는요, 지금 이 푸른 꽃게를 퇴치하기 위해서 290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퇴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이탈리아는 꽃게를 비롯해서 게 종류를 안 먹는지, 이쪽에 정통하신 전문가분을 제가 잠시 전화를 섭외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통화하실 분이 바로 파브리 셰프님입니다. 이태리에서 오신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 셰프님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입질의 추억입니다. 네, 파브리입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네, 맞아요. 최근에요, 이탈리아가 지금 꽃게 때문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꽃게네, 진짜 이탈리아에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셰프님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어부셨다고 하시던데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꽃게 예전에도 잡혔었나요? 최근에 나타난 게예요. 최근에요? 지금 이게 조개를 막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비상 성포까지 내릴 정도로 큰일 났는데. 네, 맞아요. 양식 사업의 사장님들이 최근에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조개랑 홍합 이런 거 다 진짜 꽃게가 맛있게 먹어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은 꽃게가 사실 맛있는 수산물인데 이태리 사람들은 꽃게를 원래 안 먹었나요? 많이 안 먹어요, 게. 왜냐면 우리 전통적인 요리 중에서도 게로 만든 요리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파브리 셰프님이 레시피를 좀 개발해서 좀 알려줘야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사실 이탈리아의 정부가 유명한 이탈리안 셰프들에게 제발 꽃게로 만든 요리 개발해달라고 했어요. 셰프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곧 만나요. 예. 자,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중해 쪽에서 이게 꽃게랑 비슷한 게들이 원래 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유입이 돼서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죠. 아마 레시피가 개발되고 이게 또 맛있다고 입소문 나면은 그때는 이 이태리 꽃게가 퇴치 대상이 아니라 먹어서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꽃게란 종이 사실은 동북아시아 쪽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본 쪽에서는 관서 지역 쪽에 일부 조금 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서해안이잖아요. 서해안에 끼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잡는 양이 전 세계 모든 게 종류 중에서 단연 1위라고 해요. 값싸게 저렴하게 수입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가장 골칫거리인 꽃게를 제가 긴급 입수를 해서 여러분께 과연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요거를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지중해에서 온 꽃게인데 프로즌 커트크랩, 이건 이제 절단 꽃게입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꽃게랑 과연 같은 종인지를 제가 약간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이게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제가 사실 구매한 게 이게 튀니지산입니다. 튀니지를 보면은 자, 이탈리아를 마주보고 이 지중해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이 아니겠느냐. 안 그래도 튀니지도 이런 외래종 유입을 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블루크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생물학 쪽으로 분석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똑같이 일치하는 종인지를 딱 분석한 결과 이태리 꽃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태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꽃게는 우리나라로 아직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는 없었고 대신에 제가 구입한 것이 튀니지산 블루크랩이라는 녀석인데 원래 자, 이 꽃게는요 정식명이 청색꽃게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명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잡히기 때문에. 따뜻한 난류가 받치는 제주도와 동해 일부 해안가에서 이게 뜨문 잡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한 독자님이 영덕 해수욕장에서 원투 낚시하다가 꽃게 같은 게 잡혔는데 무늬가 이상하더라. 이거 먹어도 되냐? 종이 뭐냐 해서 봤더니 이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저기 타이완 꽃게라고도 유명한데요. 대만 쪽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꽃게 먹듯이 국민 꽃게 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트남 쪽 가면은 이 야시장이나 수산시장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타고 그 선박의 평형수를 싣고 들어와서 지중해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튀니지를 비롯해서 지중해 남지중해 쪽으로 얘네 정착을 하면서 튀니지에서는 이미 한 수년 전부터 조개며 오징어며 잡아먹다 보니까 아주 그냥 피해가 막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거 잡아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청색꽃게고 이태리에서 문제되는 것은 푸른 꽃게. 요 명칭이 약간씩 다른데 얘는 그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반대편이죠. 대서양 쪽에서 유입된 종입니다. 원래 대서양이나 북미 쪽에 서식하던 애가 유입이 된 건데 원래는 그 해역에 안 살던 종이 무역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먹는 오만둥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청개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표준명으로는 톱날꽃게인데 원래는 한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동남아에서 목조선이라고 나무를 싣고 오는 그 배 평형수에 그 씨가 붙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낙동강, 이제 부산 앞바다죠. 그때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양식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한 마리가 다 크면 1kg를 넘나들 정도로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튼실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을 되면은 이 톱날꽃게, 즉 청게라고 파는데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셨을 때 뭐 맹그로브 크랩이니 머드 크랩이니 하는 게 이겁니다. 같은 거예요. 톱날꽃게가 있고 요 타이완 꽃게, 즉 청색 꽃게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푸른 꽃게라고 이태리 꽃게. 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각기 다른 종류가 되겠습니다. 외형을 제가 보니까 청색 꽃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등딱지가 자글자글해요. 그런데 이태리에서 문제되는 그 푸른 꽃게를 보시면 등딱지에 무늬가 없습니다. 맨들맨들하고 깨알같이 흰 반점들이 이렇게 살짝 있는 이 정도. 그리고 집게발이 파랗잖아요. 근데 걔는 파란 집게발 그 맨 끝부분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튀니지 꽃게가 이게 중자가 있고 대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자로 구매를 했고 요게 얼마냐면요 500g짜리 두 개를 해서 합쳐서 12,800원입니다 1kg에 12,8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게 드라이아이스 택배해서 하니까 17,3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빨갛게 무침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꽃게라면 해서 우리가 먹는 꽃게와 과연 어떤 맛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조각으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조각 들었네, 8조각. 근데 뭐 안에 장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 티니지에서 꽃게 그 다큐 보니까 얘들이 장이랑 알을 먹기는 하나 봐. 구워서 이렇게 먹기도 하나 봐요. 근데 아니 제품에는 이렇게 분명히 알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딱 기대를 했는데 없어. 다 수컷인가 봐. 그쵸? 수컷이네. 이건 또 9조각 들었네? 여기 보세요. 집게발이 진짜 새파랗고 몸통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길어요. 집게발 엄청 깁니다. 네. 그럼 꽃게 무침 한번 만들어 볼게요. 500g만 만들어 보죠. 물에다가 넣고 일단은 한번 씻어 볼게요. 간단하게. 씻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물기를 빼고 가져가겠습니다. 소스를 만들게요. 지난번에 번개 만들었던 소스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배, 마늘 2개, 고춧가루가 1스푼 하나, 그러면 액젓 하나, 둘. 이거는 이제 갈리라고 넣는 건데요. 대충 이 정도 넣고, 이걸 생강 넣고, 쪽파랑 청고 좋은 고추 다 부어서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좀 껴야 돼. 약간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익히고 파기름 낼 건데 식용유 대신에 저희는 라드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드. 이거 쓰고 안 쓰고 맛 차이가 좀 커서 자, 한 번 더. 파기름 내야 되니까 파랑 편마늘. 스프 타면 안 되니까 스프에다가 반 스푼 이 정도만 이제 약한 불에다가 볶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보시면 제가 고춧가루를 조금 더 쳤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숙성을 좀 해야 되는데 즉석에서 이제 먹으려니까 살이 완벽하게 양념이 배지는 않았어요. 깨소금으로 완성. 자, 여기는 불을 꽃게 놓고 5분 정도 끓였어요. 이 정도면은 꽃게 국물이 충분히 우러났겠지. 면을 밑으로 좀 깔고. 와, 빨개졌어 꽃게가. 자, 면 이제 올라와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요. 살은 좋아. 이런 느낌? 먹어볼게요. 살은 좋아. 부드럽고 깔끔하고. 그런데 우리네 꽃게랑 뭐가 다르냐?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단맛이 약간 밍숭밍숭하네.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우리 꽃게가 되게 달잖아요, 살이 막. 근데 가성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요거를 밥에다가 한번 짜고 하나 더 먹어볼게요. 깨끗하네. 맛이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거 퍼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하나 올리고 조금 시원한 맛. 살 보세요. 우리나라 꽃게 맛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랄까 맹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단맛이 살짝 빠진 꽃게 하위 호환 정도 느낌. 그런데 가성비로는 월등히 좋잖아요. 이거는 아마 식당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지금 9월 초잖아요. 지금 마트 특히 이제 코스트코에 톱밥꽃게 나올 때고 하여간 지금 서해안 일대에서 해꽃게가 많이 잡힐 시기입니다. 이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는 뭐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꽃게 사 드세요. 물론 이제 살은 지금이 시즌 초반이라서 뭐 들쑥날쑥 할 겁니다. 그래도 맛 자체로 따지면은 같은 가격이면 꽃게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 이후로 숯꽃게 가격이 뭐 30,000원 이상 올라간다. 그리고 봄에는 암꽃게철인데 그때는 뭐 4, 5만원씩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무쳐 먹을 요량으로 수입산 꽃게를 사 드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산 꽃게도 저렴할 때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13,000원 주고 이 냉동 꽃게를 사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태리산 푸른 꽃게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족족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